먼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살면서 남들에게 넌 좀 비관적인 것 같아, 넌 좀 부정적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어봤거나, 아니면 남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들어봤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긍정적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와 씨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지? 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나도 좀 저렇게 긍정적으로 되고 싶어서 애를 나름대로 써보는데도 앞만 봐도 나는 좀 부정적인 성향이 많은 것 같다.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이렇게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그건 저하고 정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앞에 얘기한 게 제 얘기거든요. 왜 성향을 물어봤냐면, 이 기본 성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만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성향을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근본 성향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바꾼다는 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인 노하우를 습득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서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스스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익히지 못하면 백날 남의 얘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인생이 이렇게 억까스럽게 여겨지고 억울하게 여겨지는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요,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고통이라고 말했듯이 인생 자체가 불공평의 끝판왕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금수저니 뭐니 우리가 수저에게 지겹게 하듯이 일단 인생에 있어서 공평함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가장 쓸모가 없고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느냐가 인생의 시작점부터를 갈라버리는데,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시작부터가 랜덤 게임인 거고 인생 자체가 반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스타트를 그냥 받아들입시다. 두 번째는 일단 진정하고 인생을 길게 보는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감사하게도 낳아주셔가지고 내가 태어나긴 했는데 웬걸 남들보다 많이 부족한 집에서 태어났더라. 근데 이게 또 경제적으로만 부족한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정신적인 교류도 받기 힘든 환경이더라. 난 이런 상황인데 내가 안 보려고 해도 내 주변에 다른 애들은 어릴 때부터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애들을 내가 보게 되면 내가 불공평을 받아들이네 마네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또 짜증이 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남 신경 쓰지 말란 얘기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게 마음처럼 되나요? 이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게 아닌 이상 맨날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는 게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뭐 이런 거고, 그놈의 SNS 때문에 우리가 안 보고 싶어도 다 볼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들하고 뭐 비교하는 심리에서 내가 벗어난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 역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러한 비교 심리에 툭하면 휘둘리고 고통받는 인간인데, 그런 제 경험에 비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비교 심리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어차피 안 될 테니까 그런 것에 일단 애쓰지 말고 그냥 인생을 길게 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정말 초장기 레이스고 우리는 있는 집 사람들에 비해서 한참 뒤에서 출발하게 됐지만, 이게 냅다 달리고 끝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몇십 년을 쉬지 않고 달리는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출발점은 달라도 이 과정 속에서 오는 변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변수에 따라서 인생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나가다가 꼬꾸라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정말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끝나는 게 인생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조정할 수 있을지 그것에 집중하고 매진하다 보면 남에 대한 의식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필요 없는 인간관계를 줄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라 여기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인간관계라는 게 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평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그래도 만나고 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맺어지는 인연과 헤어지게 되는 인연들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사실 이 인간관계라는 게 만날수록 되게 피곤하고 오히려 나의 어떤 심리를 더 위축시키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이런 관계들도 은근 많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인간관계만 좀 정리를 해도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면서 나를 스스로 좀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심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를 확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뭐 불공평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길게 보고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이렇게 해도 막상 살다가 힘든 일들이 생기면 내 마음이 또 내 마음같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인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이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확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왜 이렇게 또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받을 돈도 없고, 배우자는 또 배우자대로 뭐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주변 애들도 다 나를 하나같이 그냥 무시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잘 살펴보면 내가 정작 힘든 이유는 시발점이 된 그 문제점보다도 내 생각에서 오는 이 부정적 사고의 확장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일 때는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에만 집중합시다.